그렇다면 신규 매수 시점을 5월쯤으로 보고 계시나요? 앞으로 안에 전 고점을 다시 탈환합니다. 지금부터 가장 투자에 적기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저점 매수이지 않을까. 월가워즈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빅터뷰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유동원 유안타증권 글로벌 자산배분 본부장님과 함께합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본부장님이 마지막으로 다녀가신 이후로 시장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주식 투자자분들께서 고민이 아주 많은 시점인데 또 시장을 워낙 잘 예측을 해주시기 때문에 오늘 다양한 질문들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나스닥 지수가 10% 이상 빠지면서 미국장이 조정 국면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미국에서의 자금이 유럽이나 중국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데이터도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불확실성이 높은 시점이다 보니까 채권, 현금, 금 등의 안전자산 쪽으로 몰린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이런 머니 무브 혹은 자금 이탈이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질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들어가 있네요. 다 답변하기가 좀 그렇지만 네. 자, 우선 하나씩 얘기를 해보시죠. 네. 이 빅터뷰 인터뷰를 전에 했었을 때 우리가 올해 상반기가 변동성이 있을 것 같다. 맞아요. 그리고 네. 좀 하락도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아마 해서 많은 분들이 좀 놀랐던 것 같은데 다행히도 타이밍이 참 좋네요. 제가 볼 때는 이제는 미국 시장의 조정이 거의 마무리 단계로 넘어간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우선 먼저 답변을 드리자면 머니 무브가 일어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은 이미 너무 늦었다. 만약에 미국 털고 유럽이나 중국으로 넘어간다. 지금 타이밍에서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왜 중국 쪽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가고 유럽 쪽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갔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짚어보자면 작년 10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우리가 빅터뷰를 했던 것 같긴 한데 그때 중국 정부에서 재정정책으로서 GDP의 약 7% 이상을 쓰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네. GDP의 7% 엄청난 거죠. 왜냐하면 1년의 성장률이 4, 5%인데 7%나 쓴다 재정을. 그러면 이건 굉장히 큰 돈이기 때문에 중국 쪽에 대한 관심이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여기에다가 최근에는 또 중국에서 통화정책도 금리를 추가적으로 더 내릴 수 있고 유동성을 더 풀 수도 있고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그래서 중국이 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약 5, 6개월 정도 중국은 튀고 미국은 근데 오히려 빠졌단 말이죠. 네. S&P 500 기준으로서 고점 대비해서 저점까지 약 10% 이상 하락. 그리고 나스닥으로 보시면은 고점 대비해서 저점까지 약 15% 정도 하락.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 가지 부양 정책이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미국이 계속 하락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앞으로 경기 침체에 도달할 거냐 안 할 거냐가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중국도 부양책을 펴고 있고 미국도 부양책을 안 피는 게 아니에요. 펴고 있어요. 다만 트럼프의 정책 자체가 약간 이제 틀을 바꾸고 있는 그런 구조적인 이슈란 말이죠. 전체적인 큰 흐름은 어쨌든 시장이 경기 침체로 빠지지 않고 전반적으로 유동성도 늘어나고 재정도 쓰고 그다음에 또 트럼프가 얘기하는 게 법인세를 인하할 수도 있고 등등의 부양책이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다시 시장이 전 세계 시장이 올라가는 환경이 될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는 미국은 빠지고 유럽 쪽이랑 중국 쪽이 올라갔는데 왜냐하면 유동성은 풍부하니까 빠뜨린 미국은 사실은 유동성을 가지고 인버스 투자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고요. 근데 인버스 투자는 펀더멘탈이 깨져야지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펀더멘탈이 안 깨지고 있는데 하락 베팅을 하면 큰 손실을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락 베팅을 할 때는 장이 막 올라가면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쇼커버라고 합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타이밍으로 보시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QQQ라는 미국의 나스닥
100에 관련된 ETF가 있어요. 네. 그리고 중국의 테크 관련된 ETF가 있어요. 이 두 개의 퍼포먼스를 보시면 어디까지 떨어졌냐면 2 스탠다드 디비에이션까지 떨어졌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QQQ가 언더퍼폼 수익률이 안 들어왔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15%나 빠졌고 반대로 중국의 테크는 올라갔고 완전히 괴리가 벌어진 거죠. 그걸 투 스탠다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라는 거는 이제 보통 움직이는 밴드 안에서 정말 많이 그 괴리가 벌어졌다는 얘기예요. 보통은 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안에 들어가는데 2까지 내려오면 더 심하다는 더 심한 거죠. 그러면 100%의 확률로서 반대로 투자하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중국을 팔고 네. 다시 미국을 사면 됩니다. 다시 이제 미국 쪽으로 자금이 흘러 들어갈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트리거 포인트는 뭘까요? FOMC. 아, 그렇군요. 네, 왜냐하면 금리를 막 내려주다가 멈췄죠. 지금 3번 연속으로 금리를 안 건드리고 있잖아요. 네. 근데 또 다시 금리를 내려주잖아요. 네. 요거는 정책적인 또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타이밍이 언제죠? 6월 달. 6월. 그리고 또 그 전에 먼저 생기는 게 뭐냐면 양적 긴축의 규모가 바뀝니다. 언제부터? 4월부터. 맞아요. 예, 네. 그래서 250억 불의 수준에서 50억 불로 확 줄어드니까 양적 긴축이 그만큼 유동성이 덜 축소가 되는 거죠. 그 부분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시장이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은 만약에 미국을 팔고 유럽으로 가고 중국을 가면 늦었다. 예, 오히려 이제는 다시 미국 쪽을 봐야 되는 그런 시나리오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런 가운데서 저희가 이제 지금을 많이 비교를 하는 게 뭔가요? 인터넷 사이클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과거에 상승 이 사이클이 들어오면서 조종이 6번이 있었어요. 예, 5년 넘는 기간 동안에. 전체 상승률은 250%였는데 S&P 500이 6번의 조정이 있었고 그 조정폭이 10% 수준보다 조금 넘었을 경우가 더 많아요. 네. 근데 다시 되돌립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S&P 500이 10% 이상 빠졌다고 얘기했죠. 네. 지금 돌리는 모습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보통은 이 사이클과 비슷하다면 앞으로 한 달 내지 3개월 안에 전 고점을 다시 탈환합니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4월, 5월, 6월, 그쵸. 그죠? 4월, 5월, 6월까지는 전 고점을 다시 탈환하면 이거는 AI 사이클이 계속 진행형이다.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네. 지금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15% 갔으니 그걸 다 되돌리면 플러스 30% 정도 올라간다는 얘기죠.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조정은 단기적인 조정이고 따라서 돈은 다시 미국 쪽으로 가고 그러면 채권이라든지 금에 대한 투자 비중을 많이 높일 것보다는 이제부터는 이제 점점 차익 실현을 좀 일정 부분 한다든지 네네. 뭐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신규 매수 시점을 그 전 한 5월쯤으로 보고 계시나요? 아니요, 지금부터요. 지금부터요. 네, 제가 말씀드린 거는 만약에 이 사이클이 여전히 유효하다면 네. 빠진 거를 되돌리는 기간이 6월이란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3개월 동안에 다 올라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네. 그 이후에 더 올라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지금부터 한 달이 가장 투자에 적기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저점 매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인터뷰 준비를 하면서 저희 지난 영상을 모니터하다가 깜짝 놀랐던 게 그때 당시에 2월부터 미국 증시 조정이 올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또 실제로 2월 후반 들어서 지금 조정이 왔어요. 그러니까 네. 정확하게 맞춰주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6월까지 좀 리바운드가 서서히 나타날 거다라는 예측을 해주신 거니까 한번 네.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트럼프가 일부러 단기 조정을 의도하고 있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부러 단기 조정을 만든다 이거는 아니고 네.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앞으로 미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펴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금리를 좀 더 떨어뜨리고 또 그중에 하나가 더지 같은 것이 들어와서 정부의 생산성을 높이고 그래서 체력을 강화시키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시장이 흔들리거나 일시적으로 변동성이 일어나거나 충분히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뭘까요?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 거냐가 중요합니다. 네. 기업들의 펀더멘탈이 어떻게 될 건지 그 기업들의 펀더멘탈을 결정하는 것은 미국의 경제의 흐름이 어떻게 될 건지
하는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정책이 펴게되면은 미국의 경기가 침체로 갈 가능성은 굉장히 미미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12개월 뒤로 생각하신다면 지금 지수 대비해서 최소 네.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차트는 뭐냐면 앞으로 12개월을 놓고 봤었을 때 경기 침체가 오면 하늘색, 그래서 짙은 파란색은 무슨 의미냐? 경기 침체가 안 올 거고 네. 12개월 동안 그 이후에로 보면 앞으로 12개월 동안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보여줄 수 있다. 또 다른 차트 한번 보시면은 S&P 500 과거 금리 인하를 시작하고 나서 지금까지의 선은 오렌지색 선의 모습인데 네. 하늘색, 파란색 선으로서 갈 수 있다. 즉 지금부터 12개월 이제 5개월 됐는데 12개월 됐던 시점, 그러니까 작년 7월인가요? 금리 내리기 시작한 게. 그럼 올해 7월까지 올라가는 폭이 자그마치 20%면 추가적으로 지금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올라갈 수 있다. 예, 그런 모습이고요. 또 이걸 테크니컬한 어떤 분석으로 보면, 네. 기술적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 지금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어요. 뭐 풋콜 레이쇼라는 게 있는데 풋은 하락 배팅, 콜은 상승 배팅이에요. 요 두 개의 비율을 보는 겁니다. 네. 그 비율이 지금 거의 1 수준으로서 풋에 엄청나게 쏠려 있어요. 하락 배팅. 하락 배팅을 많이 해놨단 말이죠. 네. 그 여러 번 있었던 예 중에서 그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시면 1, 2주 동안에는 하락할 수도 있고 상승할 수도 있고 거의 뭐 50%의 확률인데 네. 3개월이 지나면 80% 확률로서 상승, 6개월이 지나면 100%의 확률, 오. 12개월이 지나면 또 100%. 예, 그래서 얼마나 올라간다? 6개월 뒤에 13.3% 평균, 12개월 뒤에는 22.6% 상승. 그러니까 지금 대비해서 앞으로 12개월 뒤에는 100%의 확률로서 22.6%의 상승을 보이는 게 평균이다. 아하. 예, 그렇다면 지금 5,600 S&P 500으로 따지면 네. 그죠? 여기에 최소 거의 5,600 곱하기 1.2 해야죠. 예. 그렇네요. 예, 그러면 거의 6,000대 후반, 예, 거의 7,000 가까이 올라갈 수 있다. 1년 뒤에. 예,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현재는 많은 분들이 굉장히 보수적인 전략을 얘기를 해요. 헬스케어, 금융, 그 다음에 필수 소비재 이런 쪽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이 임의 소비재라든지 IT 업종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그러니까 주택건설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을 지금 현재는 늘리는 게 좋다.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너무 비관적으로 보는 타이밍에서는 이제는 좀 더 긍정적, 좀 더가 아니고 많이 긍정적으로 보시고 투자 포트폴리오를 좀 전환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